주변에 보면 사업자분들이 좋은 차를 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준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세법 내용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사업하는 친구가 이번에 차를 사면서 비용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직장에 소속되어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은 월급의 총액에서 경비 성격인 근로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근로소득공제에 따라서 산식에 따라 경비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지출액이 크다고 소득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사업소득자들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른바 소득금액에 따라서 세액을 계산하는데요. 지출을 많이 한다면 소득금액이 감소하고 소득금액이 감소하면 적용받는 세율 구간에 따라서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근로소득자와는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소득 공제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구입비용이나 유지비용을 경비 처리받을 수가 없는데요. 반대로 사업소득자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나 유류비 등 기타 유지비용에 대해서도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고,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 사업자분들이 좋은 차를 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싼 차를 살수록 더 많이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긴 한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상당의 벤츠를 구매했을 때 연간 감가상각비는 2천만 원이 되는데요. 800만 원은 올해의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1200만 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2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기름값이나 유지비에 대한 내용은 주행 일지를 통해 작성한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데요. 다만 주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연간 1,500만 원까지만 인정해주고 1,5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법인세법과 대부분 같지만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의 가입 의무에 대한 내용만 약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사업자로 차를 살 때 또 다른 세금 혜택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승용차의 구입이나 임차 또는 유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데요. 예외적으로 1000cc 미만의 경차나 다인승 차량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닝과 같은 경차나 카니발 같은 다인승 차량을 구매하거나 유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법적인 측면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규정을 좀 알아봤는데요. 설명드린 내용을 잘 알아두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